오늘은 우버 앱이 얼마나 거지 같은지 얘기를 한번 해볼게. 한 번은 70시간 찼으니까 24시간 쉬라는 공지를 받았거든. 그래가지고 하루를 쉬었거든. 그, 그날 이제 쉬면서 지난주 매출 얼마인지 몇 시간이나 온라인으로 있었는지 뭐 살펴보기도 하고 뭐 그랬는데 그 다음날이 금요일이었는데 앱을 열었는데 온라인이 안 되네? 안 쉬었다는 거라. 그래서 앱에서 이제 고객센터 이메일도 보내고 전화 통화도 하고 했는데 결론은 그 불만 접수를 하고 있는 그 순간까지도 이제 앱 사용 시간에 포함되는 거였어. 앱 지금 당장 닫고 24시간을 이어서 쉬라는 거라. 앱이 뭐 그렇게 만들어져 있어서 뭐 불만 접수는 하겠는데 콜센터 직원들도 뭐 당장에 뭐 할 수 있는 게 없대. 그래서 그 주말 그냥 통째로 날려버렸지. 그 손님 대기하는 시간까지 운행 시간에 포함하는 거는 이해가 되는데 그냥 잠깐 켜가지고 이제 둘러보는 것도 다 포함시키더라고. 이건 지들이 일별 운행 시간 제한 걸어놓은 거랑도 또 원칙이 달라. 그래가지고 막 한참을 따졌지. 이게 뭐 결국에는 뭐 지들 방법 없다는 얘기밖에 없었어. 뭐 24시간 동안 지금부터 하지 마라. 아니 저 앱에 접근을 하지 마라. 뭐 그걸로 그냥 어쨌든 끝나버렸지. 도대체 어떤 과정을 거쳐가지고 같은 앱 안에서 시간 제한을 다르게 적용하는 걸로 결정했는지 모르겠는데 정말 짜증나더라고. 그래가지고 뭐 다시 휴식에 관한 그러니까 뭐 근로를 하면서 뭐 운전을 하면서 뭐 어떤 규칙을 지켜야 되는지 뭐 그 노동관계 뭐 법령 뭐 이런 게 있거든. 뭐 fatigue management 블라블라 해가지고 그걸 막 열심히 뒤져봤지. 근데 눈 씻고 찾아봐도 앱 자체에 접근하지 말라는 규정은 없어. 그게 아마 이건 그냥 막 짐작인데, 추측인데, 이 두 기능을 개발하는 부서나 담당자가 뭐 서로 달라가지고 서로 의사소통 없이 그냥 각자 지 편한 대로 개발한 건가? 뭐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 그게 뭐 결국에는 또 뭐 해결되지 않는 뭐 불만사항 이런 걸로 뭐 어딘가 쌓여 있다가 슬그머니 또 사라지지 않을까? 또 이제 또 한 가지. 뭐 우버 운행하면 첫날부터 알게 되는 제일 큰 단점. 이건 우버가 길을 잘 몰라. 그래가지고 구글 맵을 연동해서 쓸 수는 있는데 이 나중에는 완전 구글에 완전 의존하게 돼. 이 우버는 수시로 뭐 지들 지도 뭐 써보라고 막 갑자기 막 뜨고 뭐 바쁠 때는 뭐 클릭하다 보면은 뭐 우버 맵으로 막 연결될 때도 있거든. 아무튼 이상하게 만들어놨어. 이게 완전 근데 그 우버 맵이 쓸 때마다 이 완전 실망의 연속이야. 대표적으로 우회전 금지 구역이 여기 많거든. 한국이랑 운전 방향이 반대라 가지고 한국에서는 좌회전 관련된 규칙 같은 것들이 그대로 여기서는 우회전에 적용된다고 생각하면 돼. 그래서 이제 비보호 우회전이 진짜 많고 때로는 이제 우회전 아예 금지를 해놓지. 근데 이제 손님 태우고 가는데 앞에 우회전 금지 패널이 있는데 우회전 하라 그러거든. 우버 맵에서. 처음에는 이게 새로 세워진 팻말인가 싶어가지고 우버에다가 뭐 이렇게 리포트도 했지. 이거 여기 이런 사인 있고 교통법규 위반이니까 이거 바꿔라. 이거 내비가 이렇게 안내하면 안 된다. 근데 절대 반영을 안 해. 그 다음에 그 장소에서 똑같이 그 안내가 똑같이 이 잘못 나오더라고. 그게 한두 번 반복되는 게 아니라서 나중에는 그냥 아예 쓰는 걸 포기했거든. 그 처음에는 운전하는데 갑자기 그런 이상한 안내가 나오면 정말 당황스러워가지고 한 번은 유턴하면 안 될 것 같은데 자꾸 유턴하라 그래가지고 진짜 이거 해도 되나? 이거 원래 해도 되는 건가? 싶어가지고 그 뭐 딱히 표지판 같은 건 없었으니까 그쪽 게 그냥 하다가 거의 사고 날 뻔한 적도 있어. 우버는 이런 거 신경을 안 쓰더라고. 맨날 말로는 뭐 지들한테 보고하네, 뭐 반영하네, 어쩌네, 뭐 맵을 개선해야 하는데 참여해
해야 되네 어쩌네 뭐 이러는데 모르겠어 이게. 그리고 또 하나 실시간 교통 상황이 잘 반영이 안 돼. 그래서 뭐 새로 생긴 길이든 뭐 경로 어딘가가 뭐 사고가 났든 공사를 하든 이게 뭐 길이 막혔든지 정체가 생기든지 하면 돌아가야 되는데 얘가 그걸 못해. 그리고는 내가 어쩔 수 없이 돌아가면 막 뭐 메시지가 계속 와. 너 지금 서 있냐? 뭐 돌아가냐? 뭐 손님이 취소할 수도 있다? 막 이러면서 막 완전 바보 같은 메시지가 계속 와. 이게 뭐 구글이야 뭐 절대 다수가 사람들이 다 그거 켜놓고 운전하니까 뭐 따라갈 수가 없겠지. 근데 뭔가 대책이 없나 몰라. 뭐 아무튼 교통정보 관련된 거나 뭐 길 찾는 거나 이 우버 맵 자체는 완전 엉망이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요게 진짜 좀 예민한 문제인데 이게 요금이다. 이게 뭐 또 이거는 진짜 나라마다 뭐 도시마다 다 다른 것 같은데 이 뉴질랜드는 전 세계 우버가 돌아다니는 나라들 중에 요금이 제일 싼 나라 중에 하나거든. 이 미국은 내가 예전에 뭐 미국에서 각 주별 도시별 우버 그 뭐 평균 요금이라고 해야 되나? 그게 차트로 나와 있는 자료를 한번 봤는데 이게 도시마다 요금이 완전 천차만별이라 가지고 미국 같은 경우에 제일 싼 데랑 제일 비싼 데랑 2배 이상 차이가 나거든. 그 중에 제일 싼 도시랑 뉴질랜드가 비슷해. 이게 바로 옆에 호주만 가도 여기보다 한 1.5배 비싸거든. 뭐 우버가 뭐 정확하게 공개는 안 하니까 뭐 이 정확히 뭐 어떻게 요금이 책정되는지 정확히 알 수는 없어. 근데 이제 대충 여기도 거리랑 시간으로 요금이 산정이 되거든. 근데 시간은 거의 의미가 없어. 손님이 불러서 가면 뭐 어떨 땐 안 나오고 기다려야 할 때도 있는데 그것도 뭐 한 5분, 10분 정도 지나야 요금이 깨알같이 할증이 붙어. 이게 어떨 때는 뭐 한 10분 넘게 대기를 한 적도 있는데 그 픽업 장소에서 그래봐야 한국 돈으로 한 몇백 원 붙어. 이거는 뭐 거기다가 뭐 예를 들어 손님 태우고 손님이 여러 군데 중간 경유지를 설정을 할 수도 있거든. 그래서 뭐 중간 경유지에서 뭐 스탑 해가지고 어떨 때는 어떤 사람이 슈퍼에 들어가가지고 안 나와. 그 슈퍼에 들어가서 뭐 한 10분 정도? 지 쇼핑할 거 다 하고 들고 나와도 이게 뭐 우리는 뭐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 거기서 뭐 취소를 할 수도 없고 손님 규책 사유가 아니라 우버는 기본적으로 그냥 무조건 기다려야 돼. 한참 기다리다가 다시 손님 나와가지고 태우고 가도 뭐 얼마 안 붙어. 뭐 거기다가 뭐 손님이 콜을 해가지고 예를 들어서 뭐 한 10km 떨어져 있는데 가잖아. 가다가 뭐 한 뭐 4km, 5km를 막 달리고 있는데 취소가 돼. 그러면 아무것도 없어. 완전 짜증나지. 거기다가 그러니까 뭐 근데 뭐 뭐라더라? 뭐 한 예를 들어서 10분 정도 손님이 타는 데까지 가다가 절반 이상인가를 달리면 그때부터는 취소 수수료가 적용이 돼. 그 물론 뭐 거의 다 가는데 뭐 취소하는 사람은 잘 없긴 한데 뭐 손님이 꼭 필요하면 취소를 하긴 하지만 뭐 근데 그거 말고 이제 한참을 달려가다가 취소돼 가지고 저 뭐 땡전화품 못 받고 그냥 끝난 경우도 많이 있어. 그러니까 이게 되게 운전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정말 불리하게 돼 있어 지금 이 우버 자체가. 이게 나라마다 또 다를 거야. 뭐 그리고 또 기본 요금 자체도 대충 한국 돈으로 한 8,000원 정도 하나? 이게 한국 택시랑 직접 비교하면 뭐 거의 뭐 비슷하든지 약간 비쌀 수도 있는데 이게 뭐
뭐 한국도 물가 많이 오르고 택시비 많이 올라가지고 뭐 그 정도면 싸다고 보긴 어렵지 않나 할 수도 있지. 근데 이제 이게 나라마다 물가를 특정 품목에 직접 비교하는 건 의미가 없거든. 이 소득 대비 물가가 어떤지 그 나라 안에서 뭐 다른 대체제나 뭐 시장 가격이 어떤지를 좀 봐야 되잖아. 근데 여기 1인당 GDP가 23년 기준으로 48,000인가 그렇거든. 한국이 아마 3만 조금 넘으니까 한 1.5배가 넘지? 근데 여기다 택시 가격은 여기 뉴질랜드 현지의 택시 가격이 보면 우버 기준으로 한 2배가 넘거든. 그게 뭐 덕분에 지금 여기 현지 택시 산업은 완전 죽어나가고 있지. 그래도 뭐 저렴한 인력들이 워낙에 막 밀려 들어오니까 이게 그리고 또 손쉽게 진입할 수 있는 시장이 택시잖아. 기존에 이제 먼저 이민 온 사람들이 꽉 잡고 있는 게 또 택시 업계다 보니까 뭐 이민자들 새로 유입되는 대로 뭐 채용해가지고 뭐 어떻게 유지가 되는 것 같긴 해. 뭐 아무튼 뭐 그러다 보니까 손님들 입장에서는 저렴하게 이용하니까 뭐 또 좋긴 하지. 근데 문제점은 택시 기사들은 뭐 그 택시 업계 나름대로 뭐 죽어나가고 우버 기사들도 죽어나가는 거야. 야, 열심히 뛰어도 이게 돈이 안 돼. 그냥 우버가 뭐 지들 말로는 국가별로 뭐 물가랑 수요 공급이랑 뭐 이런 거 고려한다는데 이건 그냥 하는 말 같고 실제로는 이제 다른 대체 시장들 우버 말고도 여기 몇 가지 서비스들이 있었거든. 그 비슷한 뭐 뭐라고 하지? 차량 공유 서비스 한국말로. 여기서는 라이드 쉐어라고 하는데 뭐 그런 다른 대체 서비스들 죽일 수 있는 가격까지만 보는 것 같아요. 여기는 바가지 씌우는 택시들 말고는 다른 우버 서비스들은 다 죽었어. 근 겨우 한 몇 년 사이에. 이게 확실히 이런 플랫폼 시장들은 초반에 이제 사람들 뇌리에 딱 이름 박아 놓으면 그 바꾸기가 쉽지가 않거든. 웬만큼 진짜 헛짓거리 하지 않는 한. 그래서 이제 사회적으로 새로 만드는 문제도 많은데 그걸 이제 뭐 교통 정책이 됐든 노동 정책이 됐든 이런 시장이 새로 생겨나면서 제도적으로 빵꾸 나는 게 생긴단 말이야. 그러면 이제 정부가 그걸 잘 또 보완을 해줘야 돼. 뭐 여기는 문제 생기면 한번 생각해보자. 뭐 이런 식으로 시장에서 알아서 하게 내버려도 이게 아주 민감하거나 뭐 중요한 문제만 정부가 규제를 살짝 이제 간섭하고 그리고 결국에는 이제 거기서 버텨낸 사람들이 조금씩 고쳐 나가는 거지. 이게 뭐 확실히 장단은 있는데 국가적으로 이제 기존에 있던 걸 막 적극적으로 보호하면 뭐 아마 좀 뭔가 거스를 수 없는 뭐 어떤 대세 같은 게 있을 때 그 시장이 훅 가버리지. 이 얼마 전에 저거 뭐야 우버 기사들이 뉴질랜드 우버 이 상대로 소송을 내가지고 그 근로자 지위를 인정해달라는 소송을 했는데 승소를 했거든. 그래가지고 인정 못 받았던 그 뭐 각종 수당이나 뭐 연금 뭐 이런 거 소급해가지고 우버한테 보상 받는다고 하더라고. 그래가지고 나도 뉴질랜드 노조에 가입했는데 아, 난 언제나 이것도 받으려나 힘들다. 뭐 아무튼 우버가 물론 여러 가지 좋은 점들도 있긴 하지. 새로 막 시장 만들어내면서 소비자들 입장에서나 뭐 이 또 새로 직업을 찾아야 되거나 혹은 뭐 우버 말대로 긱 이코노미라고 해가지고 이 틈새 완전 틈새 초단기 계약직 뭐 이런 시장을 새로 만든 측면에서는 뭐 또 좋은 면이 분명히 있겠지. 근데 오늘은 아무튼 연락 좀 마음에 안 드는 거 짜증 나는 것만 이야기 해봤어. 아 힘들다. 아 빨리 돈 좀 내놔라 우버. 오늘 여기까지. 시마이.